네, 품질 검사, 품질 경영 파트. 네, 첫 번째 강의 자료 뒷부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자막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걸 사실은 한번 다 녹화를 했었는데 인코딩 에러가 나가지고 다시 해보고 있거든요. 자꾸 편집을 했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때 지금 머리가 막 다 풀어지고 흰머리 보이고 개판 났는데 이제 화가 납니다. 거의 문지방에 발가락 박은 수준의 그쵸? 네. 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인터넷 짤방에 보면 세상에 희망은 없고 악마는 천사보다 가까이에 있다. 모든 선한 말과 선량한 마음은 이미 멸종된 지 오래고 그 누구도 나에게 희망과 사랑을 약속하지 못한다. 라고 해놓고 밑에 이제 빼기 딱 해가지고 발가락 문지방에 발가락을 찍은 후에 감상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 순간에는 세상이 다 짜증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고 다 싫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되게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품질 관리 파트로 넘어가서 이 파트에 좀 뻔한 얘기, 좀 그냥 외워야 되는 얘기가 많아서 그냥 좀 후딱후딱 하고 넘어갑니다. 앞에 동영상에 비해서 너무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예고하고 하면 괜찮은 건가? 보시면 PDCA, 데밍 사이클 혹은 PDCA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거, 요건 네 가지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PDCA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PDCL Plan to Check Ac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체크 대신에 스터디가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데밍 사이클에서는 설계, 생산, 판매, 시장 조사라고 불립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품질 관리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요런 네 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해서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플랜 혹은 설계에서는 어떤 표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품질을 달성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했지만 검사의 표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준에 따라서 제품을 만든다. 이런 표준에 따라서 검사를 한다. 이런 표준에 따라서 상황을 체크한다. 이런 표준에 따라서 확인하고 뭐 이 정도 이상이면은 뭐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거를 다 지침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다요. 그래서 이제 do 해요. 이제 일상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보면 표준 대비 적합도 평가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는 판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장 안에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제 제품이 이제 고객에게 전달된 거예요. 품질 검사에서 불량이 된 걸 제외하고 이런 거는 이미 표준에서 그런 절차 만들었기 때문에 두에서 그 정도는 다 했어요. 그것도 안 하고 플랜 2가 지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플랜과 2에 따라서 다 지침대로 다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이 됐더니 그 고객이 만족을 하더라, 불만족을 하더라. 실제로 고객한테 간 제품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서비스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게 돼요. 2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가 있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크 혹은 스터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 다음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혹은 서비스 같으면 판매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고객을 대면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조치 뭐 플랜을 바꾸기 위한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그 데밍에서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고객이 이런 불만을 느꼈으며 뭐가 필요한 건지는 이제 시장에서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시장 조사가 되는 거죠. 이 액션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플랜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 플랜에 따라서 다시 또 do를 하고 그 do의 결과를 다시 체크, 스터디 혹은 세일 후에 체크를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또 액션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품질 관리는 이제 그 전체 TQM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방식들이고 그 기법들이고 그 정의가 한국산업교육과 데밍의 정의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산업교육의 정의를 보시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의 체계, 여기 수단을 체크하시고요. 데밍의 SQC 예전에 이제
데밍 시절에 정의했던 걸 보면 생산의 모든 단계에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여기도 있지만 통계적 원리와 수법을 응용하는 그러니까 수단의 의미가 강한 게 메소드 도구 기법의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법 어떤 그 원래 시작은 통계적 기법이었죠. 특히 SQC니까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거를 품질 관리 QC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경영 방침으로 올라가면 QM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 카톡에서 이것만 대답을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품질관리 활동이 있는데 품질관리 활동 품질관리 활동이라 그래서 관리가 뭐 검사 뭐 품질을 올리는 어떤 생산 현장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늘 강조하지만 QM과 QC가 이제 포함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QC 이 품질 관리 활동이 진짜 그 생산 현장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PDCA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조사에서 설계하는 것부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자재가 좋아야지 불량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납품하고 검사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 공정 같은 걸 검사하거나 경영 지침 같은 걸 검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활동의 효과는 뭐 당연히 품질이 좋아질 거고요. 왜냐하면 비용이 낮아질 거니까 따라서 이익이 올라갈 거. 네. 그다음에 생산성이 좋아질 거고 납기가 왜 좋아지? 이게 제가 파란색으로 한 게 납기나 기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데 효과로 이게 왜 들어가냐면은 품질이 좋아지면은 수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기를 잘 지킬 수가 있게 돼요. 생산을 했는데 로트당 샘플링 검사를 했더니 분량이 많이 나와서 그 로트를 자꾸 버려야 돼.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네, 납기를 채우기가 힘들어지죠. 혹은 이미 납품이 됐는데 그쪽에서 나보다 더 엄격한 검사를 해서 내 걸 빠꾸 놓으면 납기를 더 채우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꾸 품질을 올리려다 보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합니다. 실제로 더 나은 제품을 더 나은 품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생산 방법, 생산 기술이 등장한 경우가 많아요. 이걸 통해서 당연히 고객 만족을 추구하게 되니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잘 못 맞추는 게 비용 납기 기술 이런 게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늘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품질관리 시스템은 뭐 예방을 뭐 위주로 한다. 뭐 이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요. 전원 참가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죠. 과학적 관리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 종합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항상 인원을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당연한 얘기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사적이라는 얘기랑 요거랑 조금 다른 게 전사적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 참여한다는 얘기지만 이거는 서로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도 나중에 TQM까지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품질 경영과 리더십 이론은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인데 이거는 뭐 꼭 품질 경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요즘 경영, 뭐 조직 행위 이론, 뭐 이런 것들 사람을 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동 심리학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특성 이론은 사람을 다룰 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행동 이론은 나쁜 행동, 좋은 행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교정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상황이론은 이 나쁜 행동을 일으킨 게 그 사람의 그런 선택 때문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했다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상황의 노예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이거 밀그램 실험인가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그 실제로는 전극이 통하지 않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전기 고문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 그럼 누구라도 이걸 안 돌릴 것 같잖아요. 조금은 돌릴 수 있어도 막 7, 8 위험으로는 안 돌릴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스파이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최대까지 돌려요. 그 막 배우가 가짜 전기 통하는 것처럼 당하고 있는 가짜 배우가 으악 뭐 소리를 질러도 다 이렇게 돌려요. 울면서도.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의 노예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점점 더 이쪽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다 나쁘다 나쁜 사람을 버린다 이런 리더십이 가장 구식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행동이 있어서 그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요즘의 인식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저렇게 나쁜 결과가 나올 만한 상황이 있는 거고 그 상황 전체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좋은 리더십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의 리더십은 당연히 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전략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뭐 이런 얘기. 네. 위에 제가 이런 얘기를 깐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품질 전략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QM은 이제 품질 전략, 이제 QC에서 QM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전략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정말 기술 경영 파트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이걸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예, 품질 전략은 기업 전략 수준으로 이제 품질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기업에서의 전략은 뭐냐면 기업 전체가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보통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득한 목표가 있으면 그건 추상적인 거고 거기를 가기 위한 방법을 보통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으로 가자. 부산으로 기차 타고 가자라는 게 전략쯤 되는 겁니다. 기차를 타는데 기차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싸게 끊을 수 있고 표를 싸게 끊고 좋은 자리에 앉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전술, 택틱, 기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따지면은 고객 만족, 즉 품질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품질 추구의 전략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를 뭐 그냥 QM이라고도 하는데 전략적 품질 경영에서 영어로 S가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 여기서 형용사로 하면 스트래티직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략적 품질 경영 활동을 단계로 나눠 보면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3단계가 이렇게 또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주요 기법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스와트 분석이에요. 스와트 분석. 스와트 분석은 이제 보통 환경 분석의 도구인데 또 이거 라지에이터가 이제 또 띵띵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제 방에 그 예전 그 난방기구인 라지에이터가 있는데 이번 겨울에 철거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저녁 시간 되면 라지에이터를 틀면은 아침이라 이게 가동되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요. 소리가 시끄러워지면 동영상 강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녹화해야죠. 평가 통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스와트 분석, 환경 분석을 하는 건데 보면은 인터널 오리진, 익스터널 오리진, 내부적, 외부적인 걸로 이렇게 나누고 도움이 된다, 위험이 된다는 걸 이렇게 나눠서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전략적으로 추구할 방향을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걸 스와트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여기서 짧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사례도 많고 기법도 이제 자세하게 따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통 해나간다라는 뭐 절차 같은 것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품질 경영 실제 교과목을 들었거나 아니면 기술 경영 교과목 같은 걸 들으면 아주 자세하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은 뭐 다 알죠. 어떤 기준을 외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거기서 이제 자료나 어떤 걸 가져오는 걸 보통 벤치마킹 참고한다라고 보통 부르는데 품질 경영 활동 혹은 기술 경영 활동에서 벤치마킹 가장 중요한 개념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좋겠네 라는 걸 이제 빨리 베끼는 거죠. 경영 방침 같은 건 추상적 아이디어니까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개한이가 이제 이런 전략적 품질 경영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품질 가치 사슬을 만들었는데 전략적 종합 품질, 경영 종합 품질, 공정 관리 품질, 예방 품질, 검사 품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범위가 역시 줄어들고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그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지더라도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CS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꼭 해야 돼서 사실은 요거 2페이지 하면 뒷부분은 크게 많이 안 해도 되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요 2페이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바깥에 들으니까 바깥쪽을 들어보니까 점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몹시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파트 원래 두 동영상으로 끝내기로 했는데 네, 세 파트로 나눠서 3탄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